네, 오늘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조금 우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책입니다. 이 책만큼 많이 팔린 게 요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공무원들은 필독서일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이제 지금 90년대생들에 대한 그런 이해나 연구들이 많이 없는데 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기업의 신입사원들을 계속 교육하는 일을 하면서 그 90년대생들만의 어떤 독특한 모습이나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른인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는 적어도 좀 생각은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또 많이 스터디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90년생이 온다 라는 이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90년생이 온다. 지금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현아 청년, 차연아 청년이 20대 90년생이고요. 그 외에는 뭐 다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들인데 예, 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2, 고3 때 처음으로 한 세대를 부르는 말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2, 고3 때 X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도통 감을 못 잡겠다, 저놈들은. 그냥 X다.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X세대 다음에 뭐 N세대도 나오고 또 밀레니엄이라고 또 뭐 M세대 나오고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뭐 지금 이제 나이 40 중반이 되니까 뭐 X세대고 뭐고 그냥 똑같 중년. 예, 별로 저희 생각하는 거 차이 없잖아요. 그죠? 예,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독특한 때 10대나 20대 그 30대 정도 그때의 그런 어떤 세대들의 특징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90년대생의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90년대생들은 간단하거나 또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 이런 독특한 특성을 취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이 90년대생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간단하지 않고 재미없고 뭐 정직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독 그런 특성들을 더 드러내는 친구들이 바로 이 90년대생이라고 말해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책의 저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0년대생은 오늘을 사는 오덕후다. 오늘을 사는 오덕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오늘을 산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일보다는 오지 않은 미래보다는 오늘 당장 이것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들이고 두 번째로는 또 오덕후, 오타쿠라고 말하죠. 일본어로 그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심취해서 그거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을 어떤 굉장한 마니아층을 이제 오덕후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늘날의 90년대생을 보면 뭐 한 분야 정도는 심취해 있는 몰두해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 친구들 오늘을 사는 그런 오덕후인 친구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과 오덕후라는 건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하게 좋아하는 게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관심 없는 것엔 관심을 안 갖고 가이드를 두려고 하고 그리고 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 보기에 매 세대 청년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시대의 90년대생들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공무원은 되기 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없어 보이고 안전만 취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소소한 것만 따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90년대생들이 왜 그러한 공통적인 현상 모습들을 보일까? 그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선 세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80년대생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80년대생? 예, 3포 세대.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88세대라고 불렀죠. 88만 원 세대. 그러니까 자기의 바로 앞선 세대 80년대생이 88만 원 세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 90년대생들의 입장에서는 미래 자체는 뭐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아니고 미래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90년대생 친구들입니다. 네, 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는
세상의 힘든 일들은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편한 직업만 찾는 이들로 비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공무원이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뭐 다 공무원 하고 싶어 하잖아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무원만 좀 더 도전도 해보고 좀 다양한 것도 해보고 좀 많은 것들도 해보지 왜 유독 공무원만 그렇게 하려고 하냐. 시작도 해보지 않고 너무 포기하고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보게 되는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환경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최악인 걸 알면서 나는 최악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환경 속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데 지금의 90년대생들이 선택하기에 가장 최선이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그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80년대생들은 IMF가 터졌을 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0년대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 이제 자기 아버지나 자기 친구들의 아버지나 그런 분들이 IMF를 통해서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여전히 경제가 어려워서 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부득이할 때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수시로 구조조정을 하다가 오늘날은 신입사원도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요. 전에는 이제 고위직 경력직만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신입사원도 구조조정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IMF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나 친구의 아버지나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구조조정 당하는 모습을 봤고 중고등학생이라고 자랐을 때는 그 구조조정이 이제 수시가 되고 상시가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장 안전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의 선택은 공무원 혹은 공기업이었습니다. 88만 원 세대 때 가장 유행했던 건 사범대, 전문 직종. 저건 안전할 거야. 그런데 그것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젠 공무원이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적인 과잉 근로 국가인데 90년대생이 보기엔 근로계약서를 쓸 땐 분명히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뭐 12시간, 13시간 일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세대까지는 아직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이거 좀 하지 하면 한 2, 3일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도사님들은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토요일 5시에 왜 토요일 5시까지 하는 토요일 5시 안녕히 내일 주일인데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쑥 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계약하기는 얘기는 하기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이거 왜 쓱 가냐 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탓하기 전에 그런 삶을 탓하기 전에 이제 그 세대를 만든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적인 건 안정과 더불어서 오늘 이 세대 속에 가장 좀 유행하는 단어들이 소확행이란 단어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어른들인 우리는 뭐 그런 자잘하고 소박한 뭐 그런 행복들을 좀 찾으려고 그래. 좀 더 잘 인내하다가 크게 해야지. 이제 우리는 소소하다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여기지만 이 90년대생 친구들은 소소하다보다 확실하다는 이건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죠. 이걸 뭐 지금 시대를 보니까 자기들의 경험해온 시대를 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빵 터지는 시대는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원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들의 삶을 보면 이제 간단해요. 그리고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고요. 정직하다는 말은 이 저자가 말한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면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거. 왜 투명하냐면 지금 이 안에 미세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과거에도 미세먼지가 있었겠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 미세먼지가 더 심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미세먼지를 수치화 시켰잖아요. 수치화.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어도 몇 프로야. 지금 농도가 어느 정도야. 뭐 ppm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느 정도야. 심하면 심하다가 아니라 이만큼 심해 하면서 수치를 이제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그만큼 이제 투명해진 거예요. 이제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90년대생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있다 없다 없구나 됐어 이거라면 90년대생들한테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으면 얼만큼 있는 거고
없다면 얼만큼 없는 거고, 이게 수치에 노출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투명한 걸 많이 추구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소소한 행복들에게 방점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먹방, 뭐 맛집 투어 이런 것들을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별거 아닌데 이 아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1년 내내 돈 벌어가지고 어디 가서 맛집 한번 딱 탐방하고 온 다음에 나 1년 살 힘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소소해 보이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 지금 당장 누리는 그 확실함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미래에 많이 쓰는 걸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미래에 맛있는 걸 먹었다면 지금 90년대생들은 지금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비하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삶을 비하하지는 말자. 다만 이 아이들이 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좀 꿈꿔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준 역할을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90년대생들이 사회를 투명하게 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열려있는 사회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른 세대들은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갔다면 지금 친구들은 투명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다 노출되는 사회니까. 자동차의 블랙박스, 뭐 휴대폰의 카메라, 길거리의 CCTV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근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노출되고 투명하게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냥 해,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그거 어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투명함을 요구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를 추구한다는 것에 있어서 좀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90년대생은 재미를 추구하는데 어떤 재미냐면 혹시 병맛 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병맛. 병맛이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은 되게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병은 이제 욕설입니다. 병으로 시작한 욕설이 하나 있죠. 그 욕설의 병이고 맛은 음식을 먹을 때 이 맛. 그러니까 맛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병맛이라는 게 뭐냐면 맥락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뭐 형편도 없고 어이도 없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맛. 와, 병맛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드라마가 쭉 전개되는데 갑자기 결론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승전까지는 정상적인 드라마인데 막판에 되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남성과 멜로 드라마니까 남성과 여성이 쭉 가다가는데 결론에 딱 가보니까 이 커플이 여자는 그 장모님인 거죠. 장모님이 성형수술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병맛이라 그럽니다. 맥락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어쩔 때는 이게 뭐야 하면서 욕도 나올 만큼 그러니까 그런 재미들을 추구하고 그런 게 굉장히 친근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운영한 유튜브를 보면 뭐 꾸미거나 뭐 편집을 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날 거 그대로입니다. 날 거 그대로.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1시간 내내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슬라임을 좋아해서 슬라임 동영상을 하나 찾아서 봤는데 슬라임 동영상이 어떤 거냐면 슬라임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1시간 내내 이거 만지고 이거 만지고 이거 만지고 1시간 내내 그냥 만지는 거예요. 뭐 요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준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우와 오 막 그러면 1시간 내내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1시간 내내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날 것 그대로 맥락도 없고 또 뭐 어이도 없고 뭐 전후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 속에서 느끼는 재미, 쾌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즐거워하는 걸 우리가 보면 시시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가 보기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데 본능적으로 이 아이들을 공통적으로 이 세대들이 보편적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문화들을 추구했다는 건 선택했다는 건 이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것이 가장 최선인 것이고 왜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아이들이 살아온 시대를 보면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대였고 그 안전함 속에서 지금 당장 누리는 걸 가장 기뻐하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나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어쨌거나 그건 뭐 내가 준비를 하건 안 하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미래에 뭐가 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 90년대생들은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의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워라벨. 워크, 일과 레저. 그 레저와 그 다음에 그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 이렇게 말하는데 일과 그 삶의 여가의 균형. 가장 그게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 기성세대는 10년 후에 부장이 되고 뭐 10년 후에 상무가 되고 나중에 사장이 돼야지 하는 그런 꿈을 꿨다면 90년대생들은 아이 그걸 되는 시대가 아니야.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바라지도 않고 오늘 지금 소소한 기쁨이라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90년대생을 인정하고 적어도 90년대생이 생각하는 꼰대는 되지 말자. 90년대생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꼰대들이라고 해요. 꼰대들. 어떤 꼰대냐면 이들이 말하는 꼰대는 괴물입니다. 괴물. 어떤 괴물이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나이로 무시하고 경험으로 깔아뭉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뭐 하는데 자기 위에 있는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나이로 일단 자기들을 무시하고 당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걸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꼰대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그런 꼰대가 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이 저자가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90년대생들이 많아지면 90년대생 교회 문화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교회 문화와 지금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문화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하나의 딱 추억으로만 남아야지 그게 추억을 넘어서는 순간 불필요한 그런 세대 갈등 또 불필요한 그런 관계의 갈등이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넘어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그 시대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대를 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시대를 산 게 아니라 무너져 있던 속에서 시대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미래의 소망이 움직이는 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세대는 세워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런데 미래가 막막하고 미래가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누리면서 오늘을 버리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신앙에도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 있고 하지만 내일 이루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인내해야 하는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속에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일단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그건 좀 내려놓고 오늘을 충분히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90년대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교회 신앙의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린 자꾸 오늘을 담보하고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담보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내일이 잡히는 내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늘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은 계속 담보하고 그냥 누르고 내일은 늘 내일로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긴 하지만 그 속에서 기쁨이나 또 의미나 즐거움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즐거우니까 또 오늘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당연히 내일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되게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실인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에 혹은 지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신 자리,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근데 우린 자꾸 현재, 오늘, 현실을 굉장히 사소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시 일어나게 될지 모를,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산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한 것, 몇 명이 모이냐보다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걸 더 마음에 두고 모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장차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오늘의 누림이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신앙 때문에 희망을 온전한 희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혹시 매일매일 평범한 하루가 지루하고 단조롭고 기쁨이라 여길 일이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신가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 속에서 더 크게 내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그 삶 속에선 하나님이 또 더 선하시고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 같이 또 소망하고 고대하는 우리 푸른이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임홍택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LG에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12년 동안 맡았던 분이고, 지금은 아마 이제 전문 강사, 전문 강사로 이제 강의를 다니는 그런 친구입니다. 80년대생입니다. 80년대생. 굉장히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80년대생이 보기에 90년대생이 이해가 안 돼서 쓴 책이래요. 82년생인데요. 82년생인 자기가 보기에 지금 신입사원들이 계속 오는데 이것들은 뭐지 도대체? 왜 이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12년 동안 그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연수원에서 교육한 다음에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회사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발한 용어들이나 기발한 것들이고 또 어른이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예민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이 복잡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줄임이 굉장히 심해졌죠. 오늘 점심 때 드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라고 하죠. 목사님 드세요? 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그래서 그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뭐야? 그럼 뜨거운 따요. 따 드세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말도 굉장히 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다 고쳐야 되는, 일일이 고쳐줘야 되고 훈련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왜 안전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그 안전의 대명사인 공무원,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은 공무원은 단 한 번도 구조조정 된 적이 없죠. 예, 안정의 대명사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아이들이 공무원을 선택한다, 열정이 없다고 공무원이 되는 것과 열정이 없는 것과는 별개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좀 바라보고 이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된다면, 집 안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탐탁치 않아서, 근데 말하면 내가 꼰대 될까봐 그냥 탐탁지 않지만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조금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